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급, 작년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두 문제 걸쳐서 나왔죠. 자, 올해는 공급 쪽 한번 주의해 두시면서, 자, 10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공급 곡선을 또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죠. 자, 또 해당 상품의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공급의 변화도 공급의 증가와 뭘로 나누죠? 감소로 나누죠. 네. 자, 이때 공급의 또 이 감소 요인을 구하라.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감소시키는 요인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주택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하면은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가 되고, 두 번째,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건축비가 상승을 하죠. 그러면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죠. 자,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예상이 나오죠. 지금 세 번째가 이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수요든 공급이든요, 요 예상, 기대가 나오면요, 이게 생각이 잘못하면 틀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예상, 기대가 나오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로 인한 분양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여러분, 분양가격이 앞으로 오른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직 안 올랐거든요. 현재 시점 판단입니다. 현재 분양가격이 싸니까 건설업체는 분양가격 오른다면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공급의 감소가 돼. 그래서 여러분, 디귿은 현재 공급이 뭐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요건 공급의 감소고, 네 번째, 새로운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은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집니다. 공급의 증가고,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더 늘어납니다. 증가.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보기, 요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 11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공급량과 공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 또 예상이 나왔네, 동그라미.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현재 비싸요. 현재 아파트 가격 비싸니까 현재 시점 건설업체는 공급을 뭐 한다? 증가하겠지. 공급의 증가입니다. 공급의 증가는 공급 곡선을 뭘로 간다?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우하향으로 이동. 틀린 지문. 2번,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의 감소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 좌상향, 좌측이죠. 좌측으로 이동 또는 좌상향으로 이동합니다. 자,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자, 3번 보시면요, 대체재. 자, 대체재인 단독 주택 가격이 뭐 한다? 상승을 하면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비싼, 건설업체는 비싼 단독주택 공급량을 뭐 한다? 증가시켜요. 이거는 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 이제 공급인데 대체재니까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는 공급은 뭐 한다? 감소하겠지. 화살표가 대체재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변동하냐. 아파트 공급의 뭐다? 감소. 공급이 감소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좌상향으로 이동합니다. 3번 정답. 4번,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 하락은 생산비가 하락을 하니까 공급의 증가,
공급의 증가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우하향으로 이동. 우하향으로 이동. 자, 기준금리 하락은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을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급 곡선 자체가 뭐다? 우하향으로 이동. 그래서 틀린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균형 가격 결정인데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할 때 균형 가격 우리가 변화를 하는 문제를 보는 거죠. 자, 여러분 균형이 나오면은 항상 균형이 나오면은 뭐를 구해야 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뭐다? 같다. 여러분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요.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이 뭐가 돼? 최초의 균형이야. 최초의 균형. 이게 바로 T 플러스 1 시점인데, 자, 거기 봤더니 수요는 뭐가 나오죠? 수요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900. 마이너스 2P 플러스 900. 이게 수요 함수죠. QD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900이 나와요. 자, 공급은 얼마냐? 2P 플러스 100. 공급은 2P 플러스 100. T 시점이죠. 자, 이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으니까 넘어가면 2P와 2P를 대주니까 4P. 900에서 100을 빼주면은 800. 양변을 4로 나눠주면은 200이 돼. 균형 가격은 200인데 요 200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P 자리에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00에 900 대주면 500이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 500. 여기는 얼마다? 200. 균형 거래량은 500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T 플러스 1 시점.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죠. 수요량은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증가했어요. 얼마? 우리가 공급이 마이너스 2P 플러스 500. 2P 플러스 500으로 공급이 뭐였다? 증가.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급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뭐 한다? 증가하겠지. 자, 그럼 또 넘어가면은 4P는 900에서 500 빼주니까 400이에요. 그럼 균형 가격은 양변에 4로 나눠주니까 100. 100을 넘어가면은 균형. 우리가 거래량은 얼마 돼? 700이죠. 균형 거래량은 700. 균형 가격은 얼마? 100. 그럼 균형 가격이 200에서 100으로 얼마만큼? 100만큼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500에서 700으로 200만큼 증가합니다. 1번 정답. 13번. 부동산 정책의 시행으로 A지역 아파트 시장의 공급 함수는 일정하고 어떻게 돼요? 수요 함수는 다음과 같이 변했다. 공급은 얼마죠? 마이너스 40 플러스 2P. QS는 마이너스 40 플러스 2P가 돼요. 자, 하여튼 최초의 균형 얼마? 최초의 균형은 수요가 얼마? 50 마이너스 P. 최초의 균형은 수요량은 이전에 50 마이너스 P. 공급은 마이너스 40 플러스 2P. 자, 넘어가면은 P에 2P 대주니까 3P죠. 50에 40을 대주니까 90. 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얼마다? 30.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요 P 자리에 요걸 30을 대입시켜주면은 60에 40 하니까 균형 거래량은 얼마다? 20. 균형 거래량은 20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인데 수요량은 80 마이너스 P. 공급은 변화가 없죠. 마이너스 40 플러스 2P. 그러면은 3P는 90이 되죠. 120이 되죠. 자, 그래서 균형 가격은 3으로 나눠졌던 얼마? 40.
또 대입을 시켜줬더니 40에 2 곱하면 80에 40 하니까 균형 거래량은 40이죠. 자, 그러면은 균형 거래량은 20에서 40으로 얼마만큼? 20만큼 증가.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에요. 3, 4번 답하신 분은 괜찮은 거야. 아니, 하나라도 이제 확률을 들어가야지. 예? 찍으려면 그렇게 가야지 뭐. 자, 가격은 Y축. 가격은 Y축. 거래량은 뭐다? X축. 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요 공급 갑니다. Q가 제로다. 요 Q. X, 여기 제로면 이 P는 40이니까 P는 얼마? 20. 자, Q는, P가 제로면 Q는, P가 제로일 때 마이너스 40. P는 여기 얼마다? 20. 20. 요 두 점을 연결한 이 곡선이 바로 뭐가 돼? 공급 곡선.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자, 수요는 얼마죠? 여기 50 마이너스 P죠. QD는 50 마이너스 P인데 P가 제로면 50이야. P가 제로면 50. 그리고 Q가 제로면 P도 50. 두 점을 연결하면 이게 수요 곡선. 자, Y축. 수요 공급 곡선으로 둘러싼 요 면적이 얼마냐? 이 삼각형 면적.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30 곱하기 거래량 여기 20 높이 20 해주니까 얼마? 우리가 300. 첫 번째 면적은 300이에요. 자, 두 번째 수식은 얼마다? Q, D는 80 마이너스 P인데 이번은 어떤? P가 제로일 땐 Q는 80. 또 P 얼마? Q가 제로일 땐 P는 또 요것도 80이에요. 또 요 두 점을 연결한 요거죠. 이번은 어느 면적? 삼각형. 이 삼각형 면적. 얼마? 삼각형 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60의 높이 40. 1200. 면적이 300에서 1200으로 900 증가. 4번 정답. 문제 새로운 유형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 대학교에서 시험에 본 시험에 출제를 해요. 자, 26회 판례는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4번 부동산 수요 공급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유효 수요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만을 의미한다 하니까 의사만 하니까 또 틀렸네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뭐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도 있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도 있어야 된다.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 그러니까 살 의사와 지불 능력 둘 다 가진 수요가 유효 수요.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건축비 하락 등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생산비가 하락을 해요.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죠. 공급 곡선을 우측,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공급의 증가니까 우측으로 이동. 자,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 여러분,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말해요. 수요의 변화. 4번, 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거든요.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점이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동하면요.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거래량도 증가해요. 그래서 4번 거래량 증가합니다.
4번 틀렸고 5번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한다. 자, 5번 지문 여러분 시험에 올해도 중요한데 하여튼 이런 유형의 지문이 정답으로 올해도 예상이 된다. 5번 지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 이 수요가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다. 공급 곡선은 이렇게 주어졌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공급,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얼마만큼 하락하냐?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은 대폭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약간 증가. 그런데 탄력적은 반대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많이 증가하는데 또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약간 하락. 그래서 5번 정답이죠. 여러분 수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은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 하락폭은 파란 것보다 커지고 거래량은 파란 것보다 작아지지. 그래서 5번 정답. 5번 지문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올해 중요합니다. 15번 경기 변동과 중개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향 시장인 경우. 자, 경기 추세선에서 이러한 순환적 변동에서 하향 시장이죠. 하향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종전, 후퇴죠. 종전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우리가 매매 활동에 있어서 우위에 있으니까 뭐죠? 상한선, 가격 설정의 상한선이 되는 상한선이 포인트. 맞는 지문. 2번 상향시장에서는 이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거래의 성립을 뒤로 미루려는 반면 매수자는 거래의 성립을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뭐가 중시된다? 매도자가 있어야 거래가 되니까 매도자가 중시되는, 매도에 중점을 두죠. 매도자가 매도에 중점을 두는 형상이 나타나요. 3번 중개 물건 의뢰의 접수와 관련하여 안정 국면인 경우 공인중개사는 안정기니까 가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매각 의뢰, 매수 의뢰 수집이 다 같이 중요합니다.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실수요 증가엔 공급 부족 발생. 공급 부족이 포인트야. 공급 부족이니까 공급이 있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포인트.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를 확보해 두려는 경향을 봅니다.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 4번 정답.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경기의 변동폭이 큰 경향, 큰에 미쳐. 여러분 26회, 29회 정답이 5번 지문이죠. 경기 변동의 진폭이 일반 경기 변동보다 큽니다. 부동산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매수자는 뭐다? 거래를 뒤로 미루려는 경향이기 때문에 부동산 또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또 매수자가 중시되지. 그러니까 매수에 중점을 두는 형상이 나타난다. 자, 시험 문제에 우리가 순환적 변동, 보기 지문에 잘 나오죠. 특히 이 상향이 잘 나오대. 상향이 26회도 나오고 작년 29회도 나왔죠. 자, 16번. 부동산 시장의 과열 국면이다. 자, 부동산 시장이 이 과열 국면일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대책이 나오는데 이 안정화 대책은 과열 국면에서 가격이 급등하니까 가격을 뭐 해야 돼요?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우선은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면은 어떻게 돼?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안정됩니다. 기억은 맞는 질문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가격이 올라요. 그럼 안 돼요. 가격 오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야지. 자, 여러분 좀 보세요. 정부가 지금 가격이 서울에 급등하니까 분양가 상한제 실시한다 발표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실시해야지. 니은은 틀렸고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 확대해야죠. 지금 얼마? 3년, 5년에서 몇 년을 확대하고 있어요? 10년으로.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안정되는 거예요. 네 번째, 주택 청약 시에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면 안 되고 강화를 해야지. 그래서 네 번째 틀렸고 다섯 번째, 담보 인정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이 축소가 되면요 대출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대출금이 줄어드니까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 2번 정답이 17번 ABC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 이론인데 자 여러분이 작년에도 출제를 했었죠. 작년 29회 출제했고 또 27회 시험은 기울기로 출제했어요. 이번은 뭘로 봤다? 탄력성으로 봤는데 자 17번 문제를 보면은 자 탄력성 그 숫자 다 나왔어요. A 시장은 수익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크죠. 예? 그럼 수익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크면 뭐다? A는 뭐가 돼?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완만해야 탄력적이죠. 공급은 이렇게 비탄력적이야. 이런 경우 그림. 그럼 요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균형으로 가는 무슨 형태? 수렴형. 그래서 수렴형. A는 수렴형인데 그래서 암기가 되어 있는 게 요걸 암기했을 거야.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다. 수탄수. 자, B는 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자, B는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같으면은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변동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순환형이라고 해요. 이런 그림을 순환형.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도 같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같은 경우. 자, 그 세 번째 C는 어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뭐다? 크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공급은 탄력적, 수요는 비탄력적.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겠죠. 점점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무슨 형태? 발산형. 공급이 탄력적이면은 우리는 발산형, 공탄발, 발산형. 그래서 답은 뭐다? 수렴형, 순환형, 발산형 형태로 오시면 되겠네요. 4번 정답. 탄력성 갖고 비교하는 거지. 그 우리 거미집 이론이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하면 수렴형이 한 번도 안 빠졌어. 수렴형은 반드시 나오게 됐어. 수렴형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되죠.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니까 수탄수 알면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역으로 가면 되니까. 자, 18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 이 기구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토지 건물 거래는 허용되는데 무형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용과 관련된 권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전세권, 임차권도 거래되죠.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 많이 들까요? 하면은 바로 뭐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은 뭐에서? 개별성에 의해서 표준화가 안 됐어요. 부동산 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서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되면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소비가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표준화가 안 돼서 대량 생산이 안 돼서 도매상, 소매상 유통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비조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중개, 보수, 법적 수수에 따른 비용, 이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어요. 1번, 우리 어떻게 2번에 보면 쉼표 앞에 설명했고 쉼표 뒤에 갑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은 뭐다? 가격이 비싸서. 고가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하죠. 그래서 시장에 진입을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이유인데,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뭐죠? 불안정 경쟁 시장.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2번 틀렸고 3번 부동산의 입지성으로 인해서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가격 결정에 있어서 입지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죠. 왜냐? 부동성으로서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지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위 부분 시장의 형성과 관련도 있습니다. 우린 지역별로 세분화된 시장이 나타나면서 부분 시장이 형성됩니다. 자, 네 번째, 정부가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을 통제하는 건축 기준이 양적이 아니라 질적 규제라고 해요. 질적인 규제 이런 거는. 자, 그리고 5번에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강성, 중강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 자, 최근에 계속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 내용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주의해 두시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1번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지문인데 1번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고 2번 부동산 공급이 탄력적. 자, 여러분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거 나오는데, 자, 19번의 2번 그림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또 탄력적입니다. 수요가 주어졌죠. 자,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을 한다. 얼마만큼 상승하냐?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많이 상승하고, 거래량 증가폭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약간 증가.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약간 상승하지만 또 거래량은 변화폭은 크죠. 자, 그래서 가격의 변동폭은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동의 폭은 크다, 작다? 작다. 2번 정답. 3번 취득세의 강화는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수급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죠.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택지 공급의 비탄력성. 여러분, 비탄력성은 공급이 어렵다.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서 택지 공급이 어렵다는 걸 비탄력성으로 설명했어요. 택지 공급이 어려우니까 주택 공급도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걸 또 뭘로? 비탄력적으로 설명했어요.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비탄력적은 공급이 어렵다. 공급이 쉬면 탄력적. 자, 5번 주택시장에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다.
자, 수요, 공급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상한 가격을 설정하죠. 자, 이게 규제 가격의 상한선, 상한 가격이면서 무슨 가격? 최고 가격. 최고 가격. 자, 그럼 이게 규제 가격인데 이렇게 설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 가격 차이만큼 공급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금 투자를 기피하면서 공급량은 뭐 한다? 감소하죠. 장기적으로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량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수요량은 증가를 하죠. 그래서 사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공급은 적다 보니까 이 크기만큼의 우리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암 시장이 형성이 돼서 우리는 음성적인 거래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5번 맞는 질문. 맨 끝에 감소합니다. 장기적으로. 감소가 포인트. 자, 20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반영하는 시장이다. 자, 과거. 이렇게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무슨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이고,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우리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인데,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또 뭐라고 하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때 과거의 정보와 현재를 더해준다. 이 두 개를 더해준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공표된 정보예요. 자, 이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본적 분석인데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자,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된 이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의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시장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여러분, 작년에 이 지문이 또 나왔죠. 하여튼 계속 강성에서 내용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좀 주의하도록 합니다. 올해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4번,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 더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이므로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맨 끝에 없다의 동그라미. 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뭐 한다면? 일치한다면은 초과 이윤이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을 때를 우리는 할당,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뒤에 없다를 있다로 고쳐야겠죠. 4번 정답인데, 문제는 초과 이윤이 없어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 4번 정답이고 5번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다른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하는 우리가 주요한 요인이 되겠죠. 자, 상권 분석 모형 작년에 이론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계산 문제가 좀 중요하다. 자, A, B 도시 사이에 C 마을이 있는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마을에서 A 도시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 단 밑줄을 긋습니다. C 마을 인구의 60%만 밑줄. A 도시 또는 B 도시에서 구매하고 주어진 조건 하나다. 여러분 과거 4번 계산 문제 나오는 4번 출제했는데 계산 문제 4번 동안 이런 조건이 없었어. C 마을 인구의 몇 프로 이런 말이 없었어. 이번은 다음에 나오면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레일리의 최초의 이론이죠. 최초니까 중요해요. 작년에도 이론은 레일리에서 정답입니다. 최초니까 그렇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중력 모형입니다. 자,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인 크기인 뭐에 비례? 인구의 비례. 인구에 비례하고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여기에 비례, 여기 뭐다? 반. 자, 이때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은 비례가 뭘로 가죠? 분자로 가고 반비례는 뭘로? 분모로 오죠.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 비례, 반비례를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A로 몇 명 갈 거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별 C마을에서 A로 몇 명 물건 사러 가느냐? 그럼 상대적은 분수식으로 가죠. 상대적으로 B 도시는 몇 명 물건 사러 갈 거냐? A 도시 인구 유인별은 A 도시 인구 10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B 도시 인구 비율은 B 도시 인구 30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문제는 요 수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수식을 쓰고 계산을 할 때는 내항이 곱은 뭐다? 분모로 20에 적으면 400 곱하기 30명은 분모로 외항이고 400 곱하기 또 10만 명은 분자로. 자, 약분되죠? 그럼 얼마? 3분의 1. 이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A 대 B는 1대 3이죠. 그래서 결론은 A 도시로 몇 명 갈 거냐? 인구 규모. 인구 유인 규모. B 도시로 인구 유인 규모는 C 마을 몇만 명? 2만 명. 2만 명의 몇 프로만 A 도시 또는 B 도시? 60%만 A 도시 또는 B 도시에서 구매한다. 60%. 2만 명의 60%는 12,000명. 12,000명인데 전체 얼마? 1 더하기 3. 전체 얼마? 4에서 A는 얼마 차지? 1을 차지하고 B는 얼마? 3을 차지한다. 그래서 12,000명의 4분의 1은 A로 가죠. 3,000명은 A로 가고 나머지 12,000명 중에서 9,000명은 B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간다. 1번 정답. 자,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이 조건에 들어갈 때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주의해 두고, 두 번째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을 뭐라고 하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또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중력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상권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 다음의 조건에서 A, B 도시의 상권의 경계점은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자, A시의 인구 얼마? 16만 명. B 도시 인구 얼마? 4만 명. 두 도시 간의 거리 15km.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작은 B 도시 가깝게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인데 요 길이가 얼마다? 요 길이 여기 짧은 X 얼마? X는 여기 계산이 좀 빠르니까 1 플러스 루트 B로부터 왔죠? B로부터 올 때는 분모가 P 여기 A. 자, B의 도시의 인구 4만 명, A 도시 인구 16만 명. 요거 약분하면은 4죠.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해서 2 제곱하고 없어져서 2. 그래서 1 플러스 여기 2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다? 두 도시 간의 거리. 두 도시 간의 거리 15km. 그러면 15를 3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5km. 그러면 요 값은 얼마다? 5km면은 요 A 도시로부터 여기 몇 킬로? 10km. 답은 요거죠? 10km. A 도시부터 몇 킬로 떨어졌느냐? 10km. 3번 정답. 자, 23번. C 도시 인근에 A 할인점, B 할인점이 있다. 자, 이때 허프의 확률적 상권 분석 모형을 하죠. 자,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의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경험적으로 살 확률,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 공간 거리 마찰 계수야. 자,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마찰 계수의 값은 얼마다? 2. 이게 꼭 나와야죠. 2라고 가정을 하면은 중력 모형을 적용해서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또 조건 있죠. C도시 인구 20만 명 중에 50%인 10만 명이 A 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이용한다. 지금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 뭘로 표현한다? 시장 점유율. 허프를 구하려면 항상 시장 점유율을 제일 먼저 구해야 돼. 분모는 전체죠. 자, 전체인데 A 할인점 얼마? A 할인점 8,000 매장 면적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매장 면적 2,000 거리 제곱의 반비례. 구하고자 하는 A죠. 8,000에 8의 제곱. 그러면 8 하나 없어지면 1,000을 8로 나눠주면 125. 2,000을 4로 나눠주면 얼마? 500. 그럼 500은 얼마죠? 625분의 125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곱하기 100 해주니까 몇 프로죠? 20%. 시장 점유 20%면 이용객 수는 얼마? 자, 시장 점유를 나왔으니까 이용객 수는 C도시 인구 20만 명. 20만 명의 몇 프로만 이용한다? 50%인 10만 명이 A 할인점 또는 B 할인점을 이용하는데 요게 몇 프로다? 20%가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이니까 얼마다? 2만 명이다. 2만 명.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C도시 인구의 얼마가 되느냐? C도시 인구. C도시 인구는 20만 명이고 A 할인점 이용객 수는 2만 명이니까 10분의 1이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냐? 10%가 정답. 그래서 허프를 구할 때는 항상 이 시장 점유율을 가장 먼저 구하고 이용객 수를 구해야 된다. 자, 24번 허프의 모형인데 이것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